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수인 B의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상당히 전세 사기로 의심이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일단 이 매수인 B를요 전세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매도인 A도 혹시나 공범 내지는 방조범일지 몰라서 같이 수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이 수사하시는 경찰관님도요 야 이러한 전세 사기 유형은 처음 본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최신 전세 사기 유형 조심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송을 맡아가지고요 승소를 했던 사례인데요 최신 전세 사기 유형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과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님도 매우 놀라워하면서 바라봤던 사건입니다. 일단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면요 제 의뢰인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C라고 할게요. 임대인 A 즉 매도인 A입니다. 그리고 매수인 B 전세 사기범이죠. 이 사람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2025년 10월 1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의 잔금은 매도인 A 즉 임대인 A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임대차 보증금을 매도인 A 즉 임대인 A가 수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매수인 B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에 가름하는 것으로 조건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의뢰인 임차인 C가 매도인 A 즉 임대인 A랑 2025년 11월 1일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2025년 11월 30일 날 모두 완납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25년 11월 30일에 제 의뢰인 임차인 C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다? 2025년 11월 30일? 아니죠. 그 다음 날이죠. 2025년 12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매도인 A, 임대인 A가 매수인 B랑 그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수인 B한테 야, 나 임차인 C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 보증금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너 이제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가 라고 하면서 2025년 11월 30일에 매수인 B한테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모두 교부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매수인 B가 어떻게 하느냐? 2025년 11월 30일 날 바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등기 신청일에 소급하죠. 그러니까 매수인 B는요 이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2025년 11월 30일에 취득한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제 의뢰인 임차인 C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효력을 언제 갖습니까? 2025년 12월 1일이죠. 그런데 그 전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25년 11월 30일에 완료됐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소유권이 매수인 B에게로 완전히 이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 임차인 C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B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해서 너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이전에 매매를 해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네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않아 라고 한 거예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이 처음에는 그 말뜻을 몰라가지고 이 매수인 B가 뭔 엉뚱한 소리를 하나 그래가지고 법원에다 임차권 등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에 한해서 임대인 지위도 승계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매수인 B는 그 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그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잖아요. 2025년 11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졸지에 제 의뢰인 임차인 C는요, 매수인 B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신청도 기각당하고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도 못하는 신세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부랴부랴 상담을 왔고요, 소송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수인 B의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상당히 전세 사기로 의심이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일단 이 매수인 B를요, 전세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매도인 A도 혹시나 공범 내지는 방조범일지 몰라서 같이 수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이 수사하시는 경찰관님도요, 야, 이러한 전세 사기 유형은 처음 본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매도인 A는 실수는 했을지언정 이 매수인 B와 공모를 한다거나 방조를 해서 전세 사기에 가담하신 분은 아니고요, 이 매수인 B는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으로 이미 전세 사기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형사사건은 이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해 주는 거지, 제 의뢰인인 임차인 C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매수인 B는 이미 깡통이에요. 다수의 전세 사기를 저질러가지고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고 이미 다 빼돌렸습니다. 그러면 제 의뢰인 임차인 C는 어떻게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매도인 A, 즉 임대인 A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제 의뢰인인 임차인 C가 매수인 B를 상대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제 의뢰인 임차인 C가 매도인 A, 즉 임대인 A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매수인 B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청구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청구 원인은 무엇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지만 나는 새로운 매수인 B에게 이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승계될 줄 알았는데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이행불능이 성취되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반환해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청구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수인 B를 상대로도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혹시 매도인 A가 공범이거나 방조범, 설령 공범이나 방조범이 아니더라도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 A도 함께 추가해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형사상 범죄는 고의범만 처벌되고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형사 고소 사건에서 매도인 A가 무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한번 다투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매수인 B뿐만 아니라 매도인 A도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매도인 A에 대해서는 제가 청구한 것 그대로 원용이 됐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고 매수인 B에게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임대차 계약이 매도인 A와 제 의뢰인 임차인 C 사이에 존속하고 그에 따라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라. 아울러 임대차 계약이 매수인 B에게 제대로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임차 보증금 상당의 가액을 배상하라 라고 완전히 제가 청구한 것 그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A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단에서 제 의뢰인 임차인 C의 청구가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수인 B에 대해서는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제 의뢰인 임차인 C에게 완전히 유리한 판결이 100% 선고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매도인 A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서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마무리된 건입니다. 어찌 보면 매도인 A도 전세 사기범인 매수인 B와 공범이거나 방조범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의뢰인이 납부한 임대차 보증금의 이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차 보증금은 제 의뢰인 임차인 C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고요. 물론 매도인 A는 매수인 B에게 본인이 소유했던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빼앗겼지만 그것은 다시 소송을 통해서 받아와서 정리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최근에 새롭게 문제되는 최신 전세 사기 유형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 보증금 잔금 지급 시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동시에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